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강원도 1일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서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소폭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304명으로 전날보다 39명,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4명이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52명, 횡성 4명, 영월과 평창 각각 2명 등입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78명으로 전날보다 7명 늘었습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871명,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2명입니다. 어젯밤 영서 지역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원주와 횡성에선 주택 2곳이 침수됐고 평창에서는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강원 도내에서 40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횡성에서는 빗길에 화물차가 전복되고 차량이 도로변 방호벽을 충돌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비는 횡성 안흥에 129mm, 평창 102.5, 원주 신림 101.5, 영월에 47.2mm가 내린 뒤 그쳤습니다. 원주와 강릉이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원주는 반곡 관설동 일원에 도심 순환 셔틀형 서비스로 혁신도시 2개 노선 10km 구간이 지정됐고 강릉은 여행 수요가 많은 강릉역과 오죽헌, 해변 노선 등의 15.8km 구간입니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에서는 민간 기업이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 화물, 유상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63살 유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 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숨지게 한 잘못이 크지만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횡성의 한 지방도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고사 위기에 처했던 원주시 문마급의 이승만 대통령 느티나무에 다시 초록잎이 돋아 관광자원화가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 주민들과 나무 치료를 진행해 고사 위험에 처했던 느티나무에 새 가지가 나고 잎이 돋는 등 회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지난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옛 문막 파출소에 들렀다 하사한 것으로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와 함께 문막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합니다.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16,000여 곳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용 요금의 5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합니다. 상하수도 각각 최대 50만 원 감면하며 총 감면액은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5억 원 등 약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가 춘천지방검찰청을 비롯한 각 지방검찰청에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담 수사부로 바꾸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여성과 아동 피해자를 전담했던 범죄 수사에서 젠더의 차이를 빼고 사회적 약자로 폭넓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간 여성, 아동 범죄 수사부를 추진했거나 몸담았던 일부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여성이나 젠더 기반 폭력 사건에 대한 기존 검찰의 전문성이 무뎌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의 멸종위기 2급 열목어 서식지 복원 사업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과거 열목어가 서식했지만 환경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감한 평창 송천 유역에 지난 2020년부터 서식지 복원을 추진했으며 올해 마지막으로 인공 증식한 열목어 350여 마리를 방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년차 사업으로 송천 상류의 안정적인 개체군이 형성돼 열목어가 서식했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대산 국립공원 계자니골에도 5년에 걸친 복원 사업으로 현재는 열목어의 안정적인 서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